자, 한번 상상해봐. 지금 너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카톡을 보냈어. 내일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을래? 하고 보냈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답했냐면 응, 좋아. 이렇게 온 거야. 근데 다른 상황을 하나 더 생각해봐.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응, 좋아. 이렇게 마침표가 딱 찍혀서 온 거야. 자, 솔직하게 말해봐. 두 개의 답이 똑같은 느낌이야? 아니잖아. 분명히 마침표가 찍힌 쪽이 뭔가 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아? 어쩌면 화났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이 슬쩍 들기도 하잖아. 사실 이게 너만 느끼는 게 아니야.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똑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 오늘은 이 미세한 점 하나가 어떻게 사람의 감정과 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지 그 놀라운 심리학적 비밀을 파헤쳐볼 거야. 안녕, 난 제이야. 난 사람 심리에 관심이 많고 심리 분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만약 너가 사람 심리에 관심 있고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줘.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 사실 말이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매일 수십 번 주고받는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안에서 보이지 않는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글자가 아니라 문장부 하나 때문에. 자, 먼저 사람들이 흔히 믿고 있는 상식 하나를 깨부숴 볼게. 많은 사람들이 마침표는 그냥 문법적으로 문장 끝에 찍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잖아 하고 생각해. 맞아, 원래 마침표는 문장이 끝났다는 신호일 뿐이야. 근데 문제는 디지털 메시지 세계에서는 이 규칙이 완전히 뒤집혀버렸다는 거야. 미국 빙엄턴 대학교의 심리학과 셀리아 클린 교수팀이 2016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이걸 확실하게 증명했어. 이 연구에서 126명의 대학생에게 문자 메시지 대화를 보여줬어. 예를 들어 데이브가 여분의 티켓을 줬어. 같이 갈래? 라는 질문에 응이라고 답한 것과 응 이라고 마침표를 찍어서 답한 것을 비교한 거야. 결과가 어땠냐면 마침표가 찍힌 답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답장보다 훨씬 더 불성실하다고 느꼈어. 진심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한 거지.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손으로 직접 쓴 편지에서는 이런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야. 오직 디지털 메시지에서만 마침표가 감정적 의미를 갖게 된 거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아, 그건 미국 사람들 얘기고 한국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근데 한국은 오히려 이게 더 심해.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이라는 초강력 메신저가 있잖아. 한국 대학생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대학생들이 문장 끝에 마침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 대신에 물결표나 느낌표를 사용하거나 아예 아무것도 안 찍는 게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마침표를 찍는다는 건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왜 마침표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걸까?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디지털 메시지의 본질을 알아야 해. 자, 봐봐. 우리가 직접 만나서 대화할 때는 표정이 있잖아. 눈빛이 있고 목소리 톤이 있고 손짓이 있어. 이런 비언어적 단서들이 말의 진짜 의미를 전달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 괜찮아라고 말할 때 웃으면서 말하면 진짜 괜찮은 거고 한숨을 쉬면서 말하면 사실 괜찮지 않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문자 메시지에는 이런 단서가 하나도 없어. 글자만 덩그러니 있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뇌가 뭘 하냐면 이 부족한 정보를 채우기 위해 다른 단서를 찾기 시작해. 이모티콘이나 키읔키읔키읔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거고 문장보도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야. 셀리아 클린 교수의 말을 빌리면 문자 메시지에서는 대면, 대화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단서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용한 수단, 즉 이모티콘이나 의도적인 맞춤법 변형 그리고 문장보호를 활용해서 감정을 전달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마침표가 왜 하필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됐는지 더 깊이 파보자. 심리학에서는 이걸 실용적 추론이라고 불러.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뇌가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생각해봐. 카톡에서 마침표는 안 찍어도 돼. 엔터키만 누르면 메시지가 전송되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굳이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이 사람이 왜 굳이 이걸 찍었지? 라고 의문을 품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답으로 혹시 화가 났나? 아니면 대화를 끝내고 싶은 건가? 하는 해석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건 마치 누군가가 너한테 대화 중에 갑자기 존댓말을 쓰는 것과 비슷한 원리야. 평소에 반말로 편하게 얘기하던 친구가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 마침표도 똑같아. 디지털 대화에서 마침표는 이제 문법 기호가 아니라 감정 기호가 된 거야.
2018년에 클린 교수팀이 추가 연구를 했는데 이 결과가 더 충격적이야. 이번에는 긍정적인 답변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답변 그리고 모호한 답변에서도 마침표의 효과를 테스트한 거야. 결과가 어땠냐면 글쎄라는 답에 마침표를 찍으면 글쎄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덜 열정적으로 느껴진 거야. 그리고 안 돼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보다 더 단호하고 차갑게 느껴졌고. 즉 마침표는 어떤 메시지에 붙든 간에 그 메시지의 부정적 톤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야. 여기서 반대 상황도 한번 볼까? 같은 연구에서 느낌표의 효과도 조사했는데 결과가 완전 반대였어. 응. 이라고 느낌표를 붙인 답장은 그냥 응보다 더 진심 어린 것으로 느껴졌어. 느낌표는 에너지와 열정의 신호로 작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 마침표는 차가움과 단절의 신호, 느낌표는 따뜻함과 열정의 신호. 아무것도 안 찍는 건 중립.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 규칙을 이미 알고 사용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이 현상에는 세대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야. 한국에서 이 차이가 특히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 특히 50대, 60대 이상 분들은 마침표를 찍는 게 예의 바른 거라고 생각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여기시는 거지. 근데 20대, 30대는 정반대야. 마침표를 찍으면 오히려 뭔가 화가 난 것 같거나 거리감을 두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야. 이 세대 차이 때문에 실제로 엄청난 오해가 생겨. 예를 들어볼게. 아들이 엄마한테 카톡으로 오늘 야근해서 늦어라고 보냈어. 엄마가 알겠다. 밥은 해놓을게. 라고 답장을 보낸 거야.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정성스럽게 답장한 건데 아들은 이걸 보고 엄마가 화났나?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불안해하는 거야. 마침표 2개 때문에. 이런 일이 한국의 수백만 가정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어. 자, 이쯤에서 더 놀라운 연구를 하나 소개할게. 이건 문장 부호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체의 시각적 형태가 감정을 전달한다는 연구야. 예를 들어서 같은 내용이라도 한 줄로 쭉 보내는 것과 여러 줄로 나눠서 보내는 것이 다른 감정을 만들어내. 안녕 오늘 뭐해? 를 한 줄로 보내면 가벼운 인사인데 안녕이라고 보내고 한참 있다가 오늘이라고 보내고 또 뭐해? 라고 따로 보내면 뭔가 심각한 얘기가 있는 것 같잖아. 같은 글자인데 보내는 방식만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 모든 현상의 뿌리에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모호성의 편향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인간의 뇌는 정보가 불충분할 때 그 빈 공간을 자기 감정이나 불안으로 채우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문자 메시지는 태생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매체잖아. 표정도 없고 목소리도 없고. 그래서 우리 뇌가 마침표 하나에도 의미를 잔뜩 부여하는 거야. 특히 불안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강해. 불안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이 카톡 메시지 하나에 온종일 신경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여기서부터 진짜 핵심인데 이 현상은 단순히 마침표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디지털 메시지에서 감정을 읽는 방식 전체를 보여주는 거야. 한번 정리해볼게. 첫 번째로 키읔의 개수가 감정의 강도를 나타내. 키읔 하나는 건조하거나 비꼬는 느낌이고 키읔는 살짝 웃긴 거고 키읔 이상이면 진짜 웃긴 거야. 두 번째로 물결표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뭐해와 뭐해는 전혀 다른 느낌이지. 세 번째로 이모티콘의 위치가 의미를 결정해. 문장 끝에 붙이면 감정 보충이고 이모티콘만 단독으로 보내면 그 자체가 하나의 발언이 되는 거야. 사실 이건 인간이 언어를 창조적으로 진화시키는 과정이야. 언어학자 그레첸 맥컬록은 자신의 연구에서 인터넷과 디지털 메시지가 언어의 퇴화가 아니라 진화라고 주장했어.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야. 우리는 텍스트라는 제한된 매체 안에서 표정과 목소리 톤과 몸짓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문법 체계를 만들어낸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실제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봐보자. 연애 초기를 생각해봐. 썸 탈 때 상대방의 카톡 메시지를 수십 번 다시 읽어본 경험 없어? 응, 좋아해서 마침표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키읔가 2개인지 3개인지 세어보고 답장 속도가 평소보다 느린지 체크하잖아. 이게 다 우리 뇌가 불충분한 정보 속에서 상대의 감정을 읽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 없는 감정을 읽어내는 오류가 발생하는 거지. 실제로 커플 상담 전문가들은 디지털 메시지로 인한 오해가 현대 연애에서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해. 예를 들어 한쪽이 응 이라고 보낸 건 그냥 바빠서 짧게 답한 건데 상대방은 그걸 화가 난 신호로 읽고 왜 화났어? 라고 묻고 그러면 진짜로 기분이 상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마침표 하나가 관계의 균열을 만드는 거지.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커플이 겪는 일이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상사가 확인했습니다. 라고 보내면 단순히 봤다는 뜻인데 부하 직원은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하고 불안해하는 거야. 만약에 상사가 확인했습니다. 라고 물결표를 붙이거나 확인했습니다. 라고 느낌표를 붙이면 같은 내용인데도 훨씬 부드럽고 안심이 되잖아. 문장부 하나가 직장 내 심리적 안정감을 좌우하는 거야.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는 걸까? 그건 아니야. 핵심은 맥락이야. 공식적인 이메일이나 업무 보고서에서 마침표를 찍는 건 당연히 적절해. 문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처럼 일상적이고 친밀한 대화에서 마침표가 의도치 않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야. 즉, 마침표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마침표가 전달하는 맥락적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현상은 사실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적 욕구와 연결돼 있어.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욕구 이론을 보면 인간에게는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있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해. 그런데 디지털 메시지에서는 이 연결감을 확인할 단서가 너무 적잖아. 그래서 마침표 하나, 느낌표 하나, 이모티콘 하나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판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야. 인간의 소속 욕구가 디지털 시대의 문장부 해석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거지.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이 현상의 문화적 차이도 있다는 거야. 일본에서는 마침표 대신 마루라고 불리는 동그란 점을 사용하는데 일본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마루를 찍으면 차갑게 느껴진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중국에서는 마침표 대신 물결표 틸데를 문장 끝에 붙이는 게 친근함의 표시로 자리 잡았고, 즉 동아시아 전체에서 디지털 메시지의 마침표가 감정적 거리감을 만든다는 공통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이건 특정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소통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인간 심리에 미치는 보편적인 영향인 거지.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줄게. 이건 진짜 소름 끼치는 연구인데 사람들은 상대방의 답장 속도에서도 감정을 읽어. 2021년 프랑스 그르노블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몇 초만 늦어져도 그 답변이 덜 진심이라고 느낀다는 거야. 마침표의 답장 속도까지 합쳐지면 효과가 극대화돼. 예를 들어 카톡을 보냈는데 일이 한참 동안 안 사라지다가 드디어 답이 왔는데 이거야. 마침표의 느린 답장 속도까지. 이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확신하게 되는 거야. 아, 이 사람 분명히 나한테 화났구나 하고. 실제로는 그냥 회의 중이었을 수도 있는데. 재밌는 건 이 모든 현상이 음성 메시지에서는 거의 사라진다는 점이야. 카톡 음성 메시지나 전화 통화에서는 목소리 톤이 감정을 직접 전달하니까 문장부 해석 같은 게 필요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일부 심리학자들은 중요한 대화일수록 텍스트보다 음성이나 영상 통화를 권장해. 특히 갈등 상황에서 문자로 소통하면 오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거든. 텍스트는 정보 전달에는 효율적이지만 감정 전달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매체야.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디지털 시대의 인간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 자, 이제 정리해볼게.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을 한번 쭉 짚어보자. 첫째, 마침표는 디지털 메시지에서 더 이상 단순한 문법 기호가 아니야. 감정을 전달하는 비언어적 신호로 진화했어. 둘째, 빙엄턴 대학교 연구에 의하면 마침표가 찍힌 문자는 그렇지 않은 문자보다 덜 진심 어린 것으로 인식돼. 셋째, 이 현상의 핵심 원인은 디지털 메시지에서 비언어적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뇌가 문장부호에 감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넷째, 세대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서로의 디지털 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근데 사실 말이야, 내가 이 모든 걸 이야기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어. 우리가 마침표 하나에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그만큼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야.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점 하나에도 의미를 찾는 거잖아. 그게 어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관계적인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거기도 해.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것도 기억해야 해. 문자 메시지는 한계가 있는 소통 수단이야. 마침표 하나로 상대방의 진짜 감정을 100% 알 수는 없어. 누군가의 마침표가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봐.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라고 묻는 게 마침표 뒤에 숨은 의미를 끝없이 추측하는 것보다 100배는 나아. 결국 진짜 소통은 문자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야.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해봐.
너의 카톡을 열어서 최근 대화를 쭉 살펴봐. 너는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야 아니면 안 찍는 사람이야? 그리고 상대방의 마침표에 의미를 부여한 적이 있어? 아마 생각보다 많을 거야. 오늘부터는 마침표 하나에 숨겨진 심리를 알았으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중요한 감정은 문자 말고 직접 전하는 연습도 해보자. 그게 진짜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니까. 오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너의 그 작은 클릭이 제이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 그리고 혹시 너만의 카톡 문장부 해석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고 더 놀라운 심리 이야기로 돌아올게.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